안녕하세요. 석촌중학교 학생 여러분, 김정수 선생님입니다. 기술 이론 시험 19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술과 재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된 건설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생활 속 건설 기술과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그 의미, 특성, 건설 기술 시스템, 건축 구조물의 건설 과정, 토목 구조물의 건설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연 현상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토네이도, 두 번째 그림과 같은 폭우와 폭풍,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추위, 네 번째 그림과 같은 쓰나미 등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해 왔어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원시 시대에는 추위를 해소할 구조물이 없어 추위에 떨어야 했던 반면 우리는 집을 만들어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강을 건너기 위해 배로 조금씩 천천히 이동해야 했다면 강 위에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듯 구조물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연으로부터 편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건설 기술이란 인간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은 인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산업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은 여러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지 대규모로 자연 환경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건축과 토목건설로 구분합니다. 건축은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생활하는 공간의 개념이라면 토목기술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바꿔주는 구조물의 개념이죠. 보통 지붕이 없어요. 건축기술의 예로는 주택, 아파트, 학교, 병원, 도서관, 백화점 등이 있고 토목기술은 교량, 도로, 철도, 댐, 항만, 간척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목기술을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인데 이 시빌은 시민의라는 의미이니 공공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시를 보며 건축 구조물과 토목 구조물을 비교해 보죠.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공공을 위한다기보다는 개인을 위한 곳이며 우리가 생활하기 위한 곳이죠. 그래서 건축입니다. 아파트는 어떤가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을 위하기보다는 개인을 위한 곳이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물입니다.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는 뭔가 애매합니다. 분명 공공성을 띠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바꿔주는 구조물의 형태라기보다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개념이죠. 결정적으로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구조물입니다. 병원도 학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공성을 띠지만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입니다. 공장은 어떤가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을 위하기보다는 회사를 위한 곳이며
회사원들이 일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축입니다. 백화점도 공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공을 위하기보다는 손님과 기업을 위한 곳이며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공간입니다. 지붕이 있죠. 그래서 건축입니다. 이번에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개인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생활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죠. 도로 위에서 생활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자연을 크게 변형합니다. 그래서 토목입니다. 철도도 도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인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생활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자연을 크게 변형합니다. 그래서 토목 구조물입니다. 교량도 철도, 도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교량도 개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다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생활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자연을 크게 변형합니다. 그래서 토목입니다. 항만과 비행장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둘 다 개인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생활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자연을 크게 변형합니다. 규모가 커요. 그래서 토목입니다. 물론 둘 다 건물의 지붕은 있지만 활주로와 같은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터널은 토목일까요? 건축일까요? 터널은 지붕이 있지만 개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자연을 크게 변형하죠. 그래서 토목입니다. 댐도 위에서 말씀드린 교량, 철도, 도로처럼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물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 열어주는 구조물이죠. 자연을 크게 변형하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토목입니다. 상하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말하고요. 하수도는 우리 집에서 사용한 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말합니다. 물론 공장이나 다른 공간에 물이 들어갔다 나가는 길도 상하수도라고 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고 규모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토목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건축 기술로 만든 구조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죠? 5번 비행장입니다. 다음 중 토목 기술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죠? 정답은 3번 공장입니다. 이번엔 건설 기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기술은 건축과 토목으로 나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건설 기술은 공공성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편리함을 누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죠. 국립중앙도서관은 건축 구조물, 인천국제공항은 토목 구조물이에요. 둘 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다음으로 종합성을 갖습니다. 여러 분야의 학문과 기술, 예술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각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반포대교의 음악 분수는 차갑고도 건조할 수 있는 다리에 예술적 요소를 넣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했고요. 롯데타워의 불꽃놀이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조명과 소리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했어요. 다음으로 장기성을 갖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구조물이 완성되면 장기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대교는 2005년 6월에 만들기 시작해 2009년 10월에 완성되었는데요. 이렇듯 만든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100년은 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죠. 터널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안전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성을 갖습니다. 건설 구조물의 형태, 규모, 용도 등은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수상가옥과 에스키모 집인 이글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강물이 자주 범람해 애초에 물 위에 집을 지어 홍수에 대비하게 했고요. 에스키모인들은 극지방에 살아 주변에 돌과 흙과 같이 집을 지을 만한 재료가 부족하므로 주변에 많이 있는 얼음을 이용해 사진과 같은 형태로 집을 지었죠. 다음으로 일회성을 갖습니다. 한번 쓰고 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건축과 토목 구조물은 한번 건설되면 고치거나 해체하기가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설계로 건설해야 하죠. 사진과 같은 댐들은 특히나 자연 환경을 많이 변경하는데요. 댐이 지어지면서 마을이 사라졌다거나 그곳에 살던 동물들이 멸종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지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면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을 때 일반적으로 매우 튼튼하게 지으므로 한번 건설되면 그것을 고치거나 해체하기가 매우 어렵죠. 반드시 정확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을 갖습니다. 건설 시 많은 자본과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용도, 규모, 형태 면에서 효용성과 경제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합니다. 특히 지하철과 공항과 같은 토목 구조물의 경우 경제성 검토를 하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 어느 정도의 크기면 될지, 그 형태는 적절한지 등을 경제적으로 검토하죠. 다음으로 건설 기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주거시설과 도로, 교량, 댐, 항만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계획,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의 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건설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죠. 건설은 투입 과정, 산출의 시스템으로 지어집니다. 투입되는 것에는 토지, 돈, 재료, 사람, 건설 장비가 있고요. 과정은 기획, 설계, 시공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산출물은 건축과 토목 구조물이 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투입은 구조물을 지을 때 필요한 토지, 자본, 건설 재료, 인력, 건설 장비를 말합니다. 구조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이 있어야 하고요. 각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지을 때 필요한 흙,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 이러한 다양한 재료와 레미콘, 타워 크레인 이러한 장비 그리고 그것을 건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건설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 구조물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건물주가 되겠고 공항이나 철도, 댐을 짓는다면 정부가 되겠죠. 다음으로 설계자가 있습니다. 설계자는 발주자의 구상과 요구 조건을 검토하여 설계 도면을 작성하죠. 다음으로 시공자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설계자가 만든 설계 도면에 따라 직접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설계 도면대로 시공자가 잘 짓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역할이므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설계하는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감독하는 감리자는 보통 다른 사람이 하게끔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건물을 대충 지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요. 과정은 기획, 설계, 시공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은 발주자가 어떤 건설 구조물을 만들지 구상하는 단계며, 설계는 설계자가 기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구상한 건설 구조물을 설계도로 표현하는 단계고, 시공은 건설 구조물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단계로 시공자가 공사를 책임지고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 관계자가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인천대교를 짓기 위해 어디서부터 다리의 시작점을 만들지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사비, 기간 등등을 생각하게 되고 돈을 만들어요. 그게 기획이죠. 다음으로 설계자와 발주자는 대화하며 짓는 방법과 다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도면을 만들죠. 부는 바람, 움직이는 차 등등 이런 것들 다 고려합니다. 그것이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에 따라 짓죠. 이것이 시공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량, 도로, 항만과 같은 토목 구조물과 아파트, 주택, 관공서 등 건축 구조물이 산출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고 보완해요. 이거를 되먹임,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